늦봄의 솔매고울. 죄인의 안악이라 손가락질 받던 서분의 초가 앞에 금빛 흉배를 단 젊은 관리 둘이 나타났습니다. 서분은 환곡 빚을 받으러 온 줄 알고 고개부터 숙였지요. 그런데 형으로 보이는 관리가 품속에서 낡은 노숟가락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로 5년 전 서분이 얼어 죽어가던 거지 형제에게 마지막 쌀죽과 함께 건넨 숟가락이었습니다. 그 순간 관아의 아전 조필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숟가락 속에는 죽은 남편의 누명과 온 고을을 삼킨 거대한 죄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들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도 구전야담극장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5년 전 한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해째 흉년을 맞은 솔매고을에 논바닥은 깨진 기와장처럼 발라져 있었습니다. 산에는 나무 껍질조차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하나둘 고을을 떠나기 시작했지요. 떠나지 못한 이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겨울을 났습니다. 관아 앞에는 매일같이 곡식을 구걸하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러나 창고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서분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2마리 해치가 빈 쌀도 양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해치들은 검은 그림자를 향해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서분이 놀라 깨어보니 방 안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부엌 쪽에서 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숟가락 2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인데 어찌 소리가 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까마귀가 3번 울고 지나갔지요. 서분은 이불을 여미며 가만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길한 것인지 흉한 것인지 알 길이 없구나. 혼잣말을 삼키며 서분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잠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서분은 뒤척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보니 노숟가락은 제자리에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분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새벽 마을에는 징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필두의 하인들이 집집마다 환곡을 거두러 다니는 소리였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서분의 집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서분은 화들짝 놀라 일어나 남은 쌀 한 줌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쌀알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헝겊에 싸서 쌀독 밑바닥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숨을 죽인 채 문 밖의 발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렸지요. 당시 서분은 남편 장석구를 옥사로 잃은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관곡을 훔친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장석구는 살아생전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내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도둑으로 몰려옥에서 숨을 거두었으니 서분은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분에게 삭바느질과 배짜기를 맡기면서도 정작 그의 집 문턱 안으로는 좀처럼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안악이라는데 괜히 엮이면 어쩌나 수군거림은 서분의 귀에도 가끔씩 흘러들어왔습니다. 서분은 그럴 때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밤이 되면 남편의 옷가지를 꺼내 어루만졌습니다. 당신 목까지 살아내겠다고 그리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낮은 혼잣말이 방 안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의 제삿날에 올릴 쌀은 따로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아이가 울며 지나가는 날이면 서분은 쌀독 뚜껑을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되풀이했습니다. 그 갈등은 밤마다
서분의 잠을 얕게 만들었습니다. 주는 것도 지키는 것도 모두 마음을 저미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분은 남편의 위패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어찌하셨겠소? 나눠주라 하시겠지요. 대답 없는 위패를 향해 서분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서분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는 감추어 둔 쌀 한 줌을 품속에 다시 넣었습니다. 나물이라도 캐볼 요량으로 바구니를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어 걸음마다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찬 바람이 옷깃 사이로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서분은 몇 번이고 넘어질 뻔하며 성황당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너진 돌담 너머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낮은 신음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서분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음은 끊어질 듯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으나 서분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거기 누구요? 사람이면 대답을 해보시오. 떨리는 목소리로 어둠을 향해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가느다란 신음뿐이었습니다. 서분은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서분은 무너진 성황당, 돌담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눈 쌓인 돌무더기 사이로 검은 형체 둘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누더기를 뒤집어 쓴 두 사내가 서로를 끌어안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으로 보이는 사내는 의식이 흐릿한 가운데서도 동생의 입에 눈을 녹여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마저 부족했는지 제 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피라도 먹여 살리려는 안간힘이었습니다. 동생은 서분이 다가오자 부러진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형님을 해치지 마시오. 목소리는 갈라졌으나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동생은 다시 눈밭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서분은 그 순간 두려움보다 다른 마음이 앞섰습니다. 도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이내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누구를 크게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으리라는 것이 먼저였지요. 서분은 급히 지게를 가져와 한 사람씩 번갈아 업었습니다. 지게가 휘청거릴 때마다 서분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눈길에 몇 번이나 발을 헛디디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무릎이 눈에 파묻혀도 서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가에 도착하자 서분은 두 사람을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온몸을 이불로 감싸고 손발을 정성껏 주물렀습니다. 숨결이 약해질 때마다 서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두 사람의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서분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분은 부엌으로 나가 남편의 제사밥으로 남겨 둔 쌀을 꺼냈습니다. 말린 무청과 소리풀 넣어 묽은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 앞에 앉은 서분의 얼굴에는 땀과 눈물이 뒤섞여 흘렀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서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씨를 살피며 가만히 솥 안을 들여다볼 뿐이었지요.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서분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 온기가 오히려 가슴을 더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죽이 다 되자 서분은 두 그릇에 남김없이 나누어 담았습니다. 한 톨의 쌀알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자신은 솥바닥에 붙은 밥풀 하나를 물에 흔들어 마셨습니다. 이것도 국이라면 국이지. 씁쓸히 웃으며 서분은 빈 뱃속을 달랬습니다. 죽을 삼킨 두 사람의 얼굴에는
차츰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든 형이 서분을 향해 물었습니다. 어찌 모르는 사람에게 마지막 양식까지 내어주십니까? 서분은 잠시 뜸을 들이다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굶은 배에 신분부터 물으면 밥이 채하는 법이지요. 그 말에 형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서분은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한참 만에 눈물을 닦은 동생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갚을 날이 올 것입니다. 서분은 그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듯 손을 얹었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환곡을 거두는 조필두의 하인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초가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목숨 하나 살린 일이 곧 죄목이 되어 돌아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서분은 급히 창호지 틈으로 바깥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횃불 몇 개가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서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희 때문에 화를 입으시면 그 죄를 어찌 갚겠습니까? 서분은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화는 무슨 사람 하나 재웠을 뿐입니다. 말은 그리하였으나 서분의 손끝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이불을 움켜쥔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바깥의 횃불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발소리가 마당 어귀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서분은 등잔불을 끄고 숨을 낮추었습니다. 횃불은 다행히 지나쳐 가는 듯 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서분은 겨우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고요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지는 형의 곁에 붙어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형이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도윤이라 하고 아우는 무진이라 합니다. 나이는 23과 18이라고만 밝힐 뿐이었습니다. 집안 내력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도유는 고개를 숙이며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는 무언가를 애써 감추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분은 굳이 캐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사연 없이 어찌 살겠습니까? 서분의 그 한마디에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찬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습니다. 무지는 형의 어깨에 가만히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서분은 그 모습을 보며 낡은 이불을 한 겹 더 덮어 주었습니다. 날이 밝자 서분은 두 사람의 해진 집신을 살펴보았습니다. 밑창은 이미 닳아 맨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분은 화롯가에 앉아 새벽부터 삼백끈을 꼬았습니다. 손끝이 갈라져도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분은 삼백끈을 꺼내 집신을 정성껏 꿰맸습니다. 한 땀 한 땀에 말 못할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부엌 벽에 걸린 매화 문양 노숟가락을 꺼냈습니다. 본래 한 벌이던 것 중 하나를 도윤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멀리 갈 때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무지는 눈을 크게 뜨고 서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마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서분은 고개를 저으며 숟가락을 다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들고 가다 팔면 쌀 몇 되는 될 것입니다. 무지는 결국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드시 돌아와 은혜를 갚겠습니다. 무진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분은 잔잔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살아서 남에게 밥 한 끼만 나누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말은 훗날까지 형제의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도유는 노숟가락을 품에 넣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친어머니를 대하듯 이마가 바닥에 닿을 만큼 깊이 숙였습니다. 서부는 손사래를 치며 얼른 일어나라 하였으나 정작 저도 모르게 눈물이 숟가락 자루 위로 떨어졌습니다. 무진도 형을 따라 바닥에 엎드려 저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조필두가 성큼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 군졸 셋이 험악한 얼굴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는 빈 죽그릇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관가의 황공미를 훔쳐 거지들에게 먹였구나. 조필두의 목소리는 마당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서부는 놀라 일어서며 황급히 항변했습니다. 제 쌀이었습니다. 훔친 것이 아닙니다. 조필두는 코웃음을 치며 서분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었습니다.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어찌 쌀이 남아 노려느냐? 빈 문서를 펼치고는 손도장을 찍게 하였습니다. 서분이 뿌리치려 하자 군졸 하나가 팔을 붙들었습니다. 거친 소나귀에 서분의 팔목이 벌겋게 자국이 남았습니다. 먹도 마르지 않은 문서에 서분의 손도장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붓끝 하나로 서분의 살림이 통째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원금은 이 정도면 되었고 이자는 앞으로 세마지. 조필두는 없던 빚에 이자까지 마음대로 붙였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흘 안에 갚지 못하면 배틀과 초가를 거두겠다. 그 말에 서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배틀은 그가 밤낮으로 품을 팔던 유일한 미천이었습니다. 무진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서려 하였습니다. 도윤이 재빨리 아우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서부는 재빨리 뒷문 쪽을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그 뜻을 알아채고 슬며시 몸을 돌렸습니다. 조필두는 그 눈짓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가느다란 눈으로 두 사람의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두 낯선 사내의 정체부터 캐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빈 문서를 손에 쥔 조필두는 그 뒤로도 서분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 올가맨 사람은 좀처럼 놓아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아 귀는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조여왔습니다. 사흘이 채 지나기도 전에 조필두는 다시 초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인 여럿을 줄줄이 이끌고 왔습니다. 문을 걷어차는 소리에 서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배틀의 압류 딱지를 거침없이 붙여 나갔습니다. 주 남편도 관곡을 훔친 도둑이었지. 조필두는 마당의 이웃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지켜보았습니다. 서부는 그 앞에 엎드려 매달리듯 애원했습니다. 제 것은 다 가져가셔도 남편의 결백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서부는 몇 번이고 사정했습니다. 조필두는 대답 대신 장죽으로 위패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위패는 마당 흙바닥에 그대로 나뒹굴었습니다. 죄인의 이름은 향불로도 씻을 수 없는 법. 조필두는 그렇게 말하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서부는 흙 묻은 위패를 황급히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떨려 위패를 제대로 들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도록 서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옆집 떡 장수 복례가 위패를 일으켜 세우려 다가왔습니다. 조필두의 눈총이 복례를 향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내년도 한 통속이더냐? 낮게 깔린 조필두의 목소리에 복례는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복례는 어린 자식들을 떠올리며 손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복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복내는 고개를 돌려 차마 그 광경을 더 보지 못했습니다. 조필두는 배틀에 좋은 나무를 제 사랑채에 놓겠다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그 즉시 배틀을 뜯어 지게에 씌웠습니다. 나무 뜯기는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지켜보던 이웃들도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서부는 부러진 북 하나만 겨우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손때 묻은 물건이 그렇게 눈앞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뒤편 헛간에 숨어 있던 도유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틈새로 보이는 마당의 모습에 도윤의 두 주먹이 떨렸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조필두가 몸을 돌리는 순간 그의 허리춤이 흔들렸습니다. 반쪽짜리 청동 감찰패가 얼핏 도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패각에는 매화와 혜태 문양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삼키며 저도 모르게 아우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지니던 문양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세월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듯 했습니다. 무지는 그 손길을 뿌리치고 당장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눈에는 이미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도유는 다급히 아우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쫓기는 몸이다. 나서면 저분마저 잡혀간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지는 주먹을 꽉 쥔 채 분을 사기고 또 사겼습니다. 이가 갈리는 소리가 헛간 안에 나직이 울렸습니다. 도유는 그런 아우의 손을 가만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형제는 조심스레 헛간 뒤로 몸을 낮추어 빠져나갔습니다. 바람 소리에 몸을 숨겨 발소리를 지웠습니다. 그 자리에는 무진의 집신 자국이 선명히 남았습니다. 새로 꿰맨 집신 바닥이 눈 위에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흔적을 지울 겨를도 두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조필두의 하인 하나가 눈밭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여기 낯선 발자국이 있소이다. 조필두가 그쪽으로 빠르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사나워졌습니다.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샅샅이 뒤져라. 조필두의 명령에 하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서부는 부러진 북을 끌어안은 채 그 광경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형제가 무사히 빠져나갔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인들의 발소리가 점점 산 쪽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서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겨를도 없이 또 다른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필두는 그날로 5일장 기둥마다 방을 붙였습니다. 거지 형제가 역적의 잔당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붓글씨로 적힌 방문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를 아는 이가 큰 소리로 방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갸웃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신고한 자에게는 환곡한 말을 널어주겠다. 방을 읽은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그 말은 뿌리치기 힘든 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서서 고발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신고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죽 한 그릇을 나눠준 서분의 마음을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조필두는 두 사람을 숨기는 집은 삼족을 조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전날 죽 한 수를 주려던 주막 주인마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인심은 하루아침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얼굴들이
오늘은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필두의 하인들은 성황당과 공동 우물을 뒤졌습니다. 빈 외양간까지 샅샅이 살피고 다녔습니다. 지푸라기 한 올까지 들추어가며 뒤졌습니다. 형제를 보았다는 아이에게는 엿 한 가락을 미끼로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손가락으로 산 쪽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손끝이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른들도 차마 아이를 나무라지 못했습니다. 복례가 형제에게 몰래 주먹밥을 건네려다 들켰습니다. 조필두는 그 자리에서 복례의 떡판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떡판은 저만치 나뒹굴고 쌀가루가 마당에 흩날렸습니다. 오늘부로 장터에 발도 들이지 마라. 복례는 흙바닥에 흩어진 떡을 주워 담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생계가 하루아침에 막혀버린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서부는 형제를 빈 숯가마에 숨겨 두었습니다. 숯가마 안은 어둡고 매캐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무지는 기침을 참으려 옷소매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숯가루가 목구멍까지 따끔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서부는 일부러 반대편 산길로 뛰어갔습니다. 하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서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했지만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려도 서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에게는 남편의 누명보다 먼저 동생을 살리라 당부했습니다. 말끝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진에게는 따로 낮은 목소리로 일렀습니다. 분노가 칼보다 먼저 나가면 제 목을 치는 법입니다. 무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먹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진은 그 분노를 가슴 깊이 눌러 담았습니다. 형제는 서분의 손을 잡고 살아 돌아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거친 손등 위로 두 사람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그 온기를 형제는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노숟가락을 꺼내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 물건이 다시 어머니의 밥상에 놓이는 날까지 그 약속을 잊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서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분이 추격꾼들에게 일부러 붙잡히는 사이 형제는 숯가마 뒤에 좁은 길로 고을을 벗어났습니다. 눈밭 위에 남은 발자국은 곧 눈보라에 지워졌습니다. 조필두는 달아난 두 사람 대신 서분을 옥죄기로 하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앙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붙잡힌 서분을 노려보며 조필두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거짓 두 놈은 놓쳤어도 너만은 놓치지 않겠다. 하인들이 서분의 팔을 거칠게 붙들어 끌고 갔습니다. 서분은 끌려가면서도 산길을 향해 마지막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멀리 눈발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서분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을 굳게 다물고 관하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멀어지는 산길 너머로 바람이 나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 지난 5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필두는 형제를 놓친 책임까지 서분에게 씌웠습니다. 애초에 잘못은 자신에게 있었으나 조필두는 그 화살을 서분에게 돌렸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곳조차 서분에게는 없었습니다. 환곡 빚은 하룻밤 사이 3배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붓끝 하나로 숫자는 계속 부풀려졌습니다. 그 붓끝이 서분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초가의 문짝과 가마솥까지 모조리 압류되고 말았습니다. 서분은 이제
몸둘 곳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조필두의 사랑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대문 밖까지 흘러나오는 장구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기름진 안주와 술이 상마다 넘쳐 흘렀습니다. 풍악 소리가 밤늦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필두는 서분에게서 빼앗은 가마솥을 마당 한가운데 걸게 했습니다. 흰쌀밥을 넉넉히 지어 올려라. 서분은 빈속으로 그 무거운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 연기가 매워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정작 그 하얀 쌀밥은 서분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서분은 솥 앞을 지켜야 했습니다. 취한 손님들 앞에서 조필두는 거침없이 떠들었습니다. 과부가 고지 사내들을 집안에 숨겨주었다지. 음탕한 소문까지 덧붙여 좌중의 웃음을 끌어냈습니다. 곁에 앉은 손님 하나가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일부 아전들은 비위를 맞추려 너털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서분은 고개를 숙인 채 불심한 뒤적일 뿐이었습니다. 귓불이 화끈거렸으나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치심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조필두는 서분의 남편 위패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위패는 마당 한가운데 아무렇게나 내던져졌습니다. 취한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조필두는 그 위로 발을 올려 짓밟았습니다. 남학신 밑에서 위패가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서분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죄인의 집안은 제사 지낼 자격도 없다. 세상에 산 사람의 밥그릇도 모자라 죽은 이의 위패까지 짓밟았으니 이런 횡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잘못을 알면서도 환곡장부를 쥔 조필두가 두려웠습니다. 다들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할 뿐이었습니다. 복내만이 담장 밖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차마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밖에는 복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서분은 부러진 위패 조각을 치마폭에 감추었습니다. 빼앗긴 초가에서 쫓겨나 갈 곳 없이 장터 처마 아래로 향했습니다. 발끝이 얼어붙도록 차가운 밤길이었습니다. 서분은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찬 바람이 부는 처마 밑에서 서분은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몸을 웅크릴수록 서러움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무릎 사이로 고개를 묻은 채 서분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빈손인데도 습관처럼 머리에 짐을 인신용을 하다가 서분은 문득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난도 오래 지면 몸이 먼저 짐을 찾는구나. 서분은 씁쓸히 웃으며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빛조차 흐릿했습니다. 서분은 그 흐릿한 별을 오래도록 올려다보았습니다. 조필두는 서분의 배틀을 사랑채에 들여놓으라고 명했습니다. 제 것이라도 되는 양 자랑스레 손님들에게 내보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 우쭐함이 곧 화를 부를 줄은 몰랐습니다. 하인들이 배틀을 옮기던 중 밑판에서 조각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조각은 마당 흙 위로 소리 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조각이었습니다. 낡은 매화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진 조각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문양은 거의 지워질 듯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매화꽃 잎의 윤광만은 뚜렷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그저 흙을 털어내고 다시 배틀을 지게에 실을 뿐이었습니다. 조필두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급족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소나귀에 들어온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는 듯 했습니다. 허나 지나친 자랑은 언제나 제 무덤의 흙을 먼저 파는 법이었지요. 조필두는 조정에서 내려온 구휼미를 밤마다 빼돌렸습니다. 봄이 되어도 백성들의 굶주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쌀은 제 창고로 몰래 옮겨 놓았습니다. 술의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바퀴에 헝겊까지 감아두었습니다. 관아 곳간에는 겨와 모래를 섞은 자루가 쌓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쌀자루였으나 속은 텅 비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루를 열어본 이들은 하나같이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굶주린 백성이 쌀에서 돌이 나온다고 항의했습니다. 이가 부러질 뻔했다며 한 노파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마다 비슷한 사연을 토로했습니다. 조필두는 되레 보관을 잘못한 백성 탓이라 우겼습니다. 투심도 없이 다뤄서 그런 것이 아니냐? 억울해하는 백성 앞에서 조필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비찬 말을 더 적어 넣었습니다. 이미 굶어 죽은 사람의 이름에도 환곡을 꾸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죽은 이가 무슨 수로 빚을 갚겠느냐는 항변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조필두의 귀에는 그런 하소연이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논밭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일거리를 구하던 서부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조필두에게 밉보였다는 이유로 방앗간에서도 주막에서도 거절당했습니다. 문 앞에서 번번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분의 어깨는 조금씩 더 무거워졌습니다. 미안하지만 자네 일감은 줄 수가 없네. 주인들은 하나같이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서부는 남편의 위패 조각만은 품에서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남편을 기억할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서부는 밤마다 그 조각을 품에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늙은 창고직이 박노인은 밤마다 벌어지는 일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조필두가 곡식 자루를 바꿔치기 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박노인은 오랜 세월 창고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곡식이 줄어드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창고의 사정을 훤히 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더는 참지 못하고 관아의 북을 치려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북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결심이 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필두가 한 발 먼저 손을 썼습니다. 박노인의 방에 쌀자루 하나를 몰래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튿날 조필두는 박노인을 절도범으로 몰았습니다. 증거라며 내민 쌀자루에 박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곤장이 사정없이 내리쳐졌습니다. 매질 소리가 마당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박노인은 매를 맞으면서도 소리를 지르며 외쳤습니다. 서분의 남편도 같은 비밀을 보았소이다. 그 외침에 마당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조필두는 재빨리 재갈을 물리게 했습니다. 박노인은 그 길로 고을 밖으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으로 관아문을 나서는 뒷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서부는 쓰러진 박노인에게 제겉옷을 벗어 덮어 주었습니다. 찬 바람 속에서 노인의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부는 노인의 손을 꼭 붙잡아 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나아지실 겁니다. 그 일마저 조필두의 장부에는 도둑과 내통한 증거로 기록되었습니다. 서부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고을 전체가 조필두의 소나귀에 놓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서부는 장터 처마 아래에서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별빛도 없는 밤하늘을 그저 멍하니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서부는 품속의 위패 조각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당신도 이 부당함을 저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지요. 낮은 혼잣말이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무렵 산사에서는 도윤이 밤낮으로 경서를 읽고 있었고 변방 군영에서는 무진이 활과 창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을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매고을의 드리운 어둠은 누구도 쉽사리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고을을 벗어난 도윤과 무진은 멀리 떨어진 고을로 향했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며칠 밤낮을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도 형제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부친의 옛벗인 퇴임 교관이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초가집 살인문 앞에서 형제는 오래도록 망설였습니다. 혹여 문전박대라도 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형제는 교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사정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저희는 전직 감찰관 한경주의 두 아들입니다. 교관은 두 사람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몰라볼 만도 했으나 그 눈빛만은 낯익었습니다. 교관은 지그시 눈을 감고 옛벗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야 알아보겠구나. 그 눈매가 아버님을 꼭 닮았다. 교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교관은 한경주가 솔매고을의 환곡 비리를 조사하다가 영모 누명을 쓰고 목숨을 잃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관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고 교관은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형제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 아들도 입막음을 위해 줄곧 쫓기는 신세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세월 동안 형제가 겪은 고초를 교관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필두의 허리에서 본 반쪽짜리 패각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아버님의 감찰패 일부였습니까? 교관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살해와 장부 탈취의 흔적이라 볼 수 있다. 교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형제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두 사람은 주먹을 쥔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제는 서분에게 받은 노숟가락을 꺼내 보였습니다. 매화 문양이 붙인 가문의 표식과 같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토록 귀한 물건인 줄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숟가락이 그리 귀한 물건이었을 줄이야. 무지는 숟가락을 손에 쥐고 가만히 매화 문양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나 숟가락 자루가 열리는 물건이라는 사실은 아직 몰랐습니다. 교관은 두 사람에게 당분간 몸을 숨기고 힘을 기르라 일렀습니다.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섣불리 움직이지 말거라. 형제는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도윤은 산사에 머물며 밤낮으로 경서를 읽었습니다. 눈이 감기려 할 때마다 찬물로 얼굴을 씻어냈습니다. 종이가 없을 때에는 제 위에 손가락으로 글을 썼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늘 제가 검게 묻어 있었습니다. 무지는 변방 군영에 들어가 군량을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등짐이 무거워 어깨가 짓눌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틈틈이 활과 창을 익히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홀로 활시위를 당기고 또 당겼습니다. 굶주린 군졸에게 제 몫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씨의 군졸들은 차츰 무진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첫 과거에서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방이 붙은 곳에는 도윤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답답한 마음에 시험지를 나무랐습니다. 그자가 형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도윤은 그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글자에게 죄를 묻는 아전이 따로 없구나.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웃음 끝에는 씁쓸함도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형제는 5년 안에 문무의 관직을 얻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하여 부친과 서분의 원한을 함께 풀기로 하였습니다. 솔매고을에서 오는 소식을 은밀히 모으는 일도 계속했습니다. 오가는 상인을 통해 고을의 사정을 조금씩 전해 들었습니다. 서분이 여전히 고초를 겪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였습니다. 도윤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주먹을 꽉 쥐곤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 밤하늘을 향해 낮게 읊조리는 다짐이었습니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먼 하늘 끝에서 새벽이 서서히 밝아 오고 있었습니다. 조필두는 장석구가 죽기 전 문서를 남겼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그 소문을 곱씹었습니다. 혹여 그 문서가 세상에 나오면 제 죄가 모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조필두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서분의 폐가와 장터 잠자리까지 샅샅이 뒤지게 했습니다. 이불 속까지 뒤집어 엎으며 하인들은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까지 남김없이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랑채에 가져간 배틀 밑판의 매화 문양을 발견했습니다. 조필두의 눈빛이 순식간에 사나워졌습니다. 무언가 짚히는 것이 있는 듯 그는 한참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문양을 어디선가 분명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그의 눈빛이 점점 사나워졌습니다. 그는 서분을 관아 마당으로 끌어내라 명하였습니다. 문서의 행방을 당장 자백하거라.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서분이 글도 모르는 자신에게 무슨 문서가 있겠느냐고 항변했습니다.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조필두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조필두는 대답 대신 서분의 손목을 묶게 했습니다. 거친 밧줄이 서분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서분은 이를 악물고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서분은 무릎을 꿇렸습니다. 무릎에서 배어난 피가 클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광경에 마을 사람들도 차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복례가 서분은 죄가 없다며 용기를 내어 나섰습니다. 저 여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나리. 조필두는 눈을 부라리며 떡 장수의 좌판마저 몰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복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쥔 채 눈물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 길이 복례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들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조필두는 서분 앞에 마지막으로 남은 금 간쌀독을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발로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독 조각과 먼지가 관아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서분은 그 파편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분은 그 사실을 비로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조필두는 장석구의 제사상까지 뒤엎어 버렸습니다. 제기들이 흙바닥에 어지러이 나뒹굴었습니다. 정갈하게 놓여있던 것들이
순식간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거지 형제에게 밥을 먹인 것을 역적을 논죄로 만들겠다. 윽박지르는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서부는 피가 밴 무릎으로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개를 들어 조필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굶은 이를 먹인 것이 죄라면 떨리는 목소리였으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죄는 내가 지겠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숨죽인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부는 끝내 형제의 행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매질에도 그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분의 눈빛은 끝까지 형형했습니다. 조필두는 이를 갈며 군졸에게 옥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군졸 둘이 서분의 양팔을 거칠게 붙들어 끌고 갔습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소매로 눈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중 몇은 고개를 돌려 차마 더 보지 못했습니다. 서부는 끌려가면서 5년 전 내어준 노숟가락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이 눈앞에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 온기 하나로 서부는 두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오가는 습하고 어두컴컴했습니다.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밤이었습니다. 서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만 있다면 언젠가 만나겠지요. 혼잣말이 텅 빈 오간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관아 밖에서는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오간에 갇힌 서분의 귀에도 그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운수가 먼 길 끝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지요. 비켜라. 금빛 흉배를 단 도윤과 무진이 위험합니다. 군주를 어서 거느리고 피하십시오. 관아에 무슨 일이요? 들어섰습니다. 비켜라. 저기 5년 전 쳐들어옵니다. 그날처럼 겨울이 위험합니다. 아니라 어서 피하십시오. 늦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비켜라. 말발굽 저기 소리가 쳐들어옵니다. 관아 문을 쩌렁쩌렁 위험합니다. 울렸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마당에 무슨 일이요? 있던 비켜라. 사람들이 저기 쳐들어옵니다. 일제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위험합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웅성거림이 무슨 일이요? 순식간에 비켜라. 저기 관아 쳐들어옵니다.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위험합니다. 조필두는 어서 피하십시오. 5년 전의 무슨 거지 일이요? 형제를 비켜라. 저기 알아보고 쳐들어옵니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위험합니다. 낯빛이 어서 피하십시오. 삽시간에 무슨 일이요? 비켜라. 하얗게 저기 질렸습니다. 쳐들어옵니다. 두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위험합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크게 흔들리고 무슨 일이요? 있었습니다. 비켜라. 저기 조필두는 쳐들어옵니다. 뒷걸음질을 치다 위험합니다. 문턱에 걸려 어서 피하십시오. 넘어질 무슨 일이요? 뻔했습니다. 비켜라. 도유는 저기 문과의 쳐들어옵니다. 급제에 관찰사의 명을 위험합니다. 받은 어서 문관이 되어 피하십시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비켜라. 무지는 저기 무과에 쳐들어옵니다. 올라 군량 비리를 조사하는 위험합니다. 무관이 어서 되어 피하십시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두 비켜라. 사람의 저기 관복에는 쳐들어옵니다. 금빛 흉배가 위험 있게 위험합니다. 어서 빛났습니다. 피하십시오. 무슨 일이요? 5년의 비켜라. 세월이 저기 쳐들어옵니다. 두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위험합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그러나 그 무슨 일이요? 눈빛만은 비켜라. 저기 예전 쳐들어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무진이 결박된 제발 서분의 살려주세요. 밧줄을 법에 따라 당장 처벌받아야 끊으려 한다. 하였습니다. 아니에요. 잘못이 없어요. 두 눈에는 이미 제발 눈물이 살려주세요. 법에 그렁그렁했습니다.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무진의 손이 아니에요. 잘못이 없어요. 결박을 향해 제발 뻗어나갔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윤이 법에 따라 그런 아우를 처벌받아야 한다. 아니에요. 손으로 잘못이 막아 없어요. 세웠습니다. 사사로운 제발 은혜로 살려주세요. 법을 법에 앞세울 따라 수는 없다. 처벌받아야 한다. 낮지만 아니에요. 단호한 잘못이 없어요.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도윤은 법에 먼저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관문서를 아니에요. 펼쳐 잘못이 보였습니다. 없어요. 관인이 제발 선명하게 찍힌 살려주세요. 법에 따라 문서가 처벌받아야 햇빛에 한다. 드러났습니다. 아니에요. 잘못이 없어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도 제발 살려주세요. 숨죽인 채 법에 그것을 따라 처벌받아야 지켜보았습니다. 한다. 아니에요. 잘못이 서부는 없어요. 두 사람을 제발 알아보지 못한 살려주세요. 채 고개를 법에 숙이고 따라 처벌받아야 있었습니다. 한다.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이 없어요. 도윤의 소매에서 제발 살려주세요. 매화문양 법에 노숟가락이 따라 처벌받아야 떨어졌습니다. 한다. 아니에요. 땅에 잘못이 떨어진 없어요. 숟가락이 제발 햇빛에 살려주세요. 반짝였습니다.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서부는 한다. 그제야 아니에요. 잘못이 없어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발 숨이 살려주세요. 멎을 듯한 법에 따라 얼굴로 처벌받아야 한다. 도윤과 아니에요. 무진을 잘못이 번갈아 없어요.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비로소 살려주세요. 그날의 법에 따라 형제임을 처벌받아야 깨달은 한다. 아니에요. 것이었습니다. 잘못이 없어요. 서분의 두 눈에서 제발 살려주세요. 참았던 눈물이 법에 따라 왈칵 처벌받아야 쏟아졌습니다. 한다. 아니에요. 이럴 잘못이 없어요. 수가.
정령 제발 그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너냐? 법에 따라 떨리는 처벌받아야 목소리로 아니에요. 잘못이 겨우 없어요.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무릎에 힘이 한다. 법에 따라 풀려 처벌받아야 한다. 그 자리에 아니에요, 주저앉을 잘못이 없어요. 뻔했습니다. 제발 도윤과 무진도 살려주세요. 그런 법에 서분을 따라 처벌받아야 차마 한다. 똑바로 아니에요, 바라보지 잘못이 못했습니다. 지난 제발 세월의 살려주세요. 미안함이 법에 따라 가슴 가득 처벌받아야 밀려왔습니다. 아니에요. 잘못이 없어요. 조필도는 정신을 차리고 제발 살려주세요. 큰 소리를 한다. 법에 따라 내질렀습니다. 처벌받아야 한다. 두 사람은 거지 잘못이 행색을 없어요. 하던 도망자였을 제발 뿐이오. 살려주세요. 광복 법에 따라 또한 처벌받아야 한다. 훔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오. 잘못이 없어요. 억지스러운 제발 주장이었으나 살려주세요. 법에 조필도는 따라 물러서지 처벌받아야 한다.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여 제발 살려주세요. 사람들을 법에 향해 따라 처벌받아야 외쳐댔습니다. 한다. 아니에요. 잘못이 무지는 없어요. 그 뻔뻔함에 제발 기가 막혀 살려주세요. 실소를 법에 따라 흘렸습니다. 처벌받아야 한다. 아니에요. 도망자였다면 잘못이 없어요. 누가 급제는 어찌하였겠소? 제발 무진의 살려주세요. 되물음에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조필도는 한다. 말문이 막히고 아니에요. 잘못이 말았습니다. 없어요. 주변 사람들 제발 사이에서 살려주세요. 법에 낮은 따라 웃음소리가 처벌받아야 한다. 아니에요. 새어나왔습니다. 잘못이 없어요. 뒤이어 도착한 조서를 관찰사는 받으라. 네, 형제의 알겠습니다. 관직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들으라. 관인이 찍힌 이 문서를 조서를 받으라. 꼼꼼히 알겠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관찰사의 눈빛이 이 한자 조서를 한자를 받으라. 훑고 들으라. 네, 지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모두 조필도의 들으라. 죄를 밝힐 이 물증이 조서를 아직 받으라.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증이 모두 없다면 들으라. 서분의 역적은 이 이 혐의도 조서를 받으라. 함께 다스릴 알겠습니다. 수밖에 모두 들으라. 없다. 관찰사의 이 말에 조서를 받으라. 좌중이 네, 술렁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도윤과 들으라. 무진의 얼굴이 이 동시에 조서를 굳어졌습니다. 네, 서분을 알겠습니다. 향한 모두 미안함이 들으라. 두 사람의 낯빛에 받으라. 이 스쳤습니다. 조서를 받으라. 조필도는 네, 속으로 알겠습니다. 안도의 모두 한숨을 들으라. 내쉬었습니다. 이 진짜 조서를 받으라. 장부는 네, 애초에 알겠습니다. 존재하지 않소이다. 모두 들으라. 그는 태연한 척 이 조서를 어깨를 받으라. 으쓱해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 눈빛만은 불안하게 이 흔들리고 조서를 있었습니다. 네, 그는 알겠습니다. 과나 창고의 모두 열쇠를 들으라. 품속 깊이 이 감추었습니다. 조서를 받으라. 하인에게는 네, 눈짓으로 알겠습니다. 모두 남은 들으라. 물건을 없애라 일렀습니다. 이 조서를 도유는 받으라. 노숟가락을 네, 알겠습니다. 두 손으로 모두 감싸 들으라. 쥐었습니다. 이 물건 조서를 하나에 받으라. 모든 네, 진실이 알겠습니다.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들으라. 그러고는 관찰사 이 앞에 조서를 받으라. 공개 신문을 네, 청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자 이 합니다. 조서를 이 받으라. 물건이 그동안의 네, 진실을 알겠습니다. 담고 있습니다. 모두 들으라. 관찰사가 그 청을 이 조서를 받으라. 받아들였습니다. 네, 관아의 알겠습니다. 큰 북이 모두 들으라. 세 번 울려 퍼졌습니다. 이 조서를 받으라. 북소리가 네, 잦아들자 알겠습니다. 마당은 모두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이 한 조서를 발만 받으라. 늦었어도 네, 알겠습니다. 장부도 사람도 모두 모두 사라질 들으라. 판이었습니다. 이 마당에 조서를 모인 받으라. 백성들은 네, 춤죽인 알겠습니다. 채 다음을 들으라. 기다렸습니다. 서분도 두 사람을 이 조서를 바라보며 받으라. 조용히 네, 숨을 알겠습니다. 골랐습니다. 모두 들으라. 이제야 모든 것이 이 제자리를 조서를 찾아가는 받으라. 듯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성들이 안 돼! 모인 관아 그걸 먹으면 안 돼! 마당에서 왜? 이게 뭐길래? 도유는 그만 노숟가락 모두 물러서라. 자루를 대체 무슨 일이오? 매만졌습니다. 숨소리 안 돼! 하나 그걸 들리지 먹으면 안 않을 돼! 만큼 왜? 이게 뭐길래? 마당은 그만 모두 물러서라. 고요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오? 모두가 그 안 손끝의 돼! 그걸 움직임에 먹으면 안 돼! 왜? 마음을 이게 뭐길래? 졸이고 그만 있었습니다. 모두 물러서라. 대체 수많은 무슨 일이오? 눈길이 안 그 돼! 손끝에 그걸 먹으면 쏠려 안 돼! 있었습니다. 왜? 이게 뭐길래? 매화 그만 모두 물러서라. 꽃술을 대체 무슨 일이오? 천천히 안 돼! 돌려보았습니다. 그걸 먹으면 안 돼! 그러자 왜? 숟가락 이게 속이 뭐길래? 그만 모두 스르르 물러서라. 열리기 대체 무슨 일이오? 시작했습니다. 안 돼! 얇은 동판 그걸 먹으면 안 하나가 돼! 왜? 이게 자루 뭐길래? 속에서 미끄러져 그만 모두 물러서라. 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오? 도윤의 손이 안 돼! 그걸 먹으면 가늘게 안 돼! 떨리고 왜? 있었습니다. 이게 뭐길래? 그만 숟가락을 모두 물러서라. 쥔 대체 무슨 손끝에 일이오? 5년의 안 돼! 세월이 그걸 담겨 먹으면 안 돼! 있었습니다. 왜? 이게 뭐길래? 그만 동판에는 모두 감찰관 물러서라. 한경주가 대체 무슨 일이오? 조사한 안 날짜가 돼! 새겨져 그걸 먹으면 안 돼! 있었습니다. 왜? 이게 뭐길래? 조필도의 그만 모두 이름과 물러서라. 대체 무슨 창고를 일이오? 뜻하는 약자도 안 돼! 함께였습니다. 그걸 먹으면 안 돼! 또박또박 왜? 이게 뭐길래? 새겨진 그만 틀자가 모두 물러서라. 대체 햇빛 무슨 아래 일이오? 또렷이 안 돼! 드러났습니다. 그걸 먹으면 안 돼! 한 글자 왜? 한 이게 뭐길래? 글자가 그만 모두 물러서라. 움직일 수 대체 없는 무슨 일이오? 증거였습니다. 안 돼! 마당에 그걸 먹으면 모인 안 돼! 사람들 왜? 사이로 이게 뭐길래? 그만 출렁임이 모두 물러서라. 크게 대체 일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조필도는 안 돼! 얼굴이 그걸 굳은 먹으면 안 채 돼! 왜? 이게 목소리를 뭐길래? 그만 모두 높였습니다. 물러서라. 대체 무슨 일이오? 그것은 안 위조된 돼! 물건이오. 그걸 먹으면 안 돼! 왜? 낯빛과 이게 뭐길래? 달리 그만 모두 물러서라. 목소리는 대체 무슨 크게 일이오? 갈라졌습니다. 안 돼! 그걸 애써 먹으면 안 태연한 돼! 척했지만 왜? 이게 뭐길래? 동요를 그만 모두 감추지 물러서라. 대체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오? 무지는 안 그 돼! 말에 그걸 먹으면 안 돼! 아무 왜? 대꾸도 이게 뭐길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 모두 물러서라. 대신 대체 무슨 일이오? 조필도의 허리춤에서 안 돼! 그걸 먹으면 안 돼! 반쪽짜리 왜? 감찰패를 이게 뭐길래? 꺼내 들었습니다. 그만 모두 물러서라. 조필도가 대체 무슨 일이오? 미쳐
손 쓸 안 돼! 틈도 그걸 먹으면 안 돼! 없었습니다. 왜? 이게 뭐길래? 무진의 그만 모두 손놀림이 물러서라. 대체 무슨 그만큼 일이오? 재빨랐습니다. 안 돼! 그걸 동판에 먹으면 안 돼! 잘린 왜? 면과 이게 뭐길래? 패각이 그만 모두 한치의 물러서라. 어긋남 대체 무슨 없이 일이오? 맞아떨어졌습니다. 안 돼! 그걸 먹으면 두 안 돼! 조각이 왜? 맞물리는 이게 뭐길래? 순간 그만 모두 마당의 물러서라. 모든 대체 시선이 무슨 일이오? 그곳에 쏠렸습니다. 안 돼! 그걸 먹으면 부인할 안 수 돼! 없는 왜? 증거가 이게 뭐길래? 그만 모두 눈앞에 물러서라. 드러난 대체 무슨 일이오? 것이었습니다. 마당은 죄송합니다, 순식간에 주인님. 찬물을 이게 무슨 끼얹은 듯 짓이냐? 조용해졌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서부는 그 순간 죄송합니다, 문득 주인님. 예시를 이게 떠올렸습니다. 무슨 짓이냐? 가슴 제발 한켠이 용서해 주세요. 저릿하게 죄송합니다, 점여왔습니다. 주인님. 남편 이게 무슨 장석구가 짓이냐? 쓰러지기 전 제발 용서해 주세요. 노숟가락을 고쳐달라고 했던 죄송합니다, 일이었습니다. 주인님. 이게 무슨 그때는 짓이냐? 그저 단순한 제발 부탁인 용서해 주세요. 줄로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인님. 지금에서야 그 이게 뜻을 무슨 짓이냐? 비로소 헤아릴 제발 수 용서해 있었습니다. 주세요. 장석구가 죄송합니다, 주인님. 감찰관의 이게 기록을 무슨 짓이냐? 그 안에 숨겨둔 제발 용서해 것이었습니다. 주세요. 죽음을 예감한 죄송합니다, 남편이 주인님. 이게 무슨 마지막으로 짓이냐? 남긴 뜻이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뜻을 이제야 알게 된 죄송합니다, 것이 주인님. 서부는 무슨 못내 짓이냐? 서러웠습니다. 제발 용서해 서분의 주세요. 눈에서 다시 죄송합니다, 눈물이 주인님. 이게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짓이냐? 당신이 남긴 제발 것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돌아왔군요. 죄송합니다, 주인님. 낮은 이게 혼잣말이 무슨 짓이냐? 마당 한 구석에서 제발 용서해 흘러나왔습니다. 조필두는 죄송합니다, 물러서지 주인님. 않고 이게 무슨 짓이냐?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기록이 맞더라도 죄송합니다, 진짜 주인님. 장군은 5년 전에 이게 모두 무슨 태웠소. 짓이냐? 그는 제발 불에 그을린 용서해 종이 주세요. 뭉치를 죄송합니다, 증거처럼 주인님. 마당에 이게 내던졌습니다. 무슨 짓이냐? 제가 섞인 제발 종이 용서해 조각이 주세요. 바람에 죄송합니다, 흩날렸습니다. 주인님. 이게 가짜 무슨 증거임이 짓이냐? 누가 제발 봐도 용서해 뻔했습니다. 서부는 죄송합니다, 그 광경을 주인님. 보다가 이게 무슨 짓이냐? 문득 배틀 생각이 제발 용서해 떠올랐습니다. 주세요. 사랑채로 빼앗긴 죄송합니다, 주인님. 배틀의 밑판에 이게 무슨 짓이냐? 새겨진 매화 줄기가 제발 용서해 떠올랐습니다. 주세요. 그것이 참고 죄송합니다, 간수를 주인님. 이게 무슨 나타낸다는 짓이냐? 사실 뒤늦게 제발 용서해 깨달았습니다. 주세요. 가슴이 세차게 그만하세요. 비켜라. 뛰기 제발 시작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이게 잊고 무슨 있던 짓인가? 기억이 한꺼번에 그만하세요. 되살아나는 듯 비켜라. 했습니다. 제발 저 진정하세요. 배틀의 이게 무늬가 무슨 짓인가? 창고의 칸을 뜻합니다. 서분이 그만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비켜라. 제발 진정하세요. 그렇게 이게 아뢰었습니다. 무슨 짓인가? 관찰사의 눈빛이 그만하세요. 날카롭게 비켜라. 제발 빛났습니다. 진정하세요. 그는 이게 무슨 즉시 짓인가? 창고로 향할 것을 그만하세요. 명하였습니다. 비켜라. 제발 무진이 창고 진정하세요. 바닥을 이게 무슨 짓인가? 차례로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만하세요. 한 칸씩 비켜라. 두드릴 때마다 제발 진정하세요. 이게 둔탁한 무슨 소리만 짓인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만하세요. 그 소리에 비켜라. 제발 귀를 진정하세요. 기울이고 이게 있었습니다. 무슨 짓인가? 유독 셋째 칸에서 그만하세요. 비켜라. 빈북 같은 제발 소리가 진정하세요. 났습니다. 이게 무슨 무진의 짓인가?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만하세요. 비켜라. 찾던 제발 것을 진정하세요. 드디어 이게 발견한 무슨 짓인가? 것이었습니다. 조필두는 그만하세요. 곡식이 사가 비켜라. 제발 생긴 진정하세요. 소리라며 이게 문을 무슨 막아섰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그만하세요. 비켜라. 식은땀이 흥건히 제발 배어 진정하세요.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지금까지의 태연함은 그만하세요. 어느새 온데간데 비켜라. 제발 없었습니다. 진정하세요. 관찰사는 이게 무슨 짓인가? 조필두를 날카로운 눈으로 그만하세요. 응시했습니다. 비켜라. 제발 진정하세요. 바닥을 열어 이게 아무것도 무슨 짓인가? 없다면 형제의 직권남용과 그만하세요. 비켜라. 서분의 제발 죄를 함께 진정하세요. 이게 무슨 짓인가? 묻겠다. 관찰사의 그만하세요. 목소리는 비켜라. 제발 조금의 진정하세요. 흔들림도 이게 무슨 없었습니다. 짓인가? 마당의 모든 눈길이 그만하세요. 비켜라. 그 입에 쏠려 제발 있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이게 무슨 무지는 짓인가? 그 말에 망설임 없이 그만하세요. 도끼를 비켜라. 집어들었습니다. 제발 진정하세요. 숨을 깊이 이게 들이마신 무슨 뒤 짓인가? 힘껏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만하세요. 비켜라. 모두의 제발 시선이 진정하세요. 이게 그 무슨 도끼날에 짓인가? 모였습니다. 도끼날이 그만하세요. 비켜라. 셋째 칸을 제발 향해 진정하세요. 힘차게 이게 무슨 내리쳐졌습니다. 짓인가? 쩍 나무 갈라진 그만하세요. 소리가 비켜라. 제발 마당 진정하세요. 가득 울려 이게 무슨 퍼졌습니다. 짓인가? 그 소리와 함께 모두의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창고의 이중 바닥이 쩍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 도끼날이 나무를 뚫자 안쪽에서 곰팡내가 새어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감춰진 비밀의 냄새였습니다. 그 안에서 진짜 환곡장부와 은괴가 보자기째 쏟아졌습니다. 세월의 먼지가 앉은 보자기가 관아 마당에 펼쳐졌습니다. 빼앗긴 토지 문서까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주인을 잃었던 문서들이 다시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입에서 동시에 탄성이 터졌습니다. 몇몇은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마당 곳곳에 번졌습니다. 도유는 장부를 해마다 대조하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백성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낯익은 이름이 나올 때마다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조필두가 구휼미를 빼돌리고 죽은 백성의 이름으로 빚을 만든 내력이 한 장 한 장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읽힐 때마다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죽은 이의 이름까지 빈 문서에 올라 있었습니다. 숨어 지내던 박노인이 관아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으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걸어왔습니다. 고을 밖으로 쫓겨났던 몸으로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기력이 다한 듯했으나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장석구와 한경주가 같은 비리를 추적했습니다. 조필두가 두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또렷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억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증언에 마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조필두가 하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였습니다. 저놈이 시켜서 한 일이오. 조필두는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하인은 오히려 품속에서 서찰을 꺼내 들었습니다. 더는 조필두를 위해 거짓을 말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가짜 장부를 쓰라는 명령과 조필두의 수결이 남은 서찰이었습니다. 수결을 확인한 관찰사에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더는 변명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유는 자신과 무진이 5년 전 서분의 마지막 쌀을 얻어먹은 거지 형제였음을 백성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목소리에는 부끄러움 대신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서름이 그 목소리에 함께 묻어났습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마당 곳곳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분을 향해 새삼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지난날 외면했던 이들도 이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달아나려던 조필두는 제 도포 자락을 밟고 넘어졌습니다. 갓은 우물가로 날아가고 신발은 곡식자루 밑으로 굴러갔습니다. 땅바닥에 널브러진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의 위세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성난 눈빛들이 사방에서 그를 애워쌌습니다. 며칠 전까지 그를 두려워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조필두는 빈쌀독 조각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 제 손으로 걷어찼던 바로 그 독이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꼭 이럴 때를 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목소리가 흙바닥에 낮게 깔렸습니다. 애원하는 목소리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그토록 초라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죽은 남편의 이름을 장부에서 지워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 담담한 청에 관찰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보다 앞선 것은 남편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군졸이 조필두의 손을 결박하였습니다. 거친 밧줄이 그의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그토록 높던 콧대가 마당의 흙보다 낮아졌습니다. 그에게 붙었던 아전들은 서로 눈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굽실거리던 이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 사이에 씁쓸한 통쾌함이 감돌았습니다. 허허, 갓도 신발도 주인을 버렸으니
권세라는 것이 본디 이처럼 발빠른 물건이었던 게지요. 관찰사는 조필두에게 놔라. 중한 곤장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그 위세를 부리던 자가 놔라. 백성들 앞에서 매를 맞다니요. 곤장 소리가 관아 마당에 매섭게 울렸습니다. 이어 먼 고을의 관노로 유배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관아 마당은 그 판결에 술렁였습니다. 붓끝 하나였을 뿐이나 그 하나가 온 고을을 흔들었던 것이지요. 조필두는 끌려가면서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나던 사람들의 눈초리가 그의 등을 따갑게 찔렀습니다. 한때 그를 향해 굽실거리던 놔라. 아전들도 등을 돌린 지 오래였습니다. 배웅하는 이 하나 없이 놔라. 그는 홀로 끌려갔습니다. 조필두가 빼앗은 논밭과 재물은 원주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문서를 손에 쥔 백성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번이고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는 이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몫은 그의 사랑채와 창고를 팔아 갚게 하였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사랑채는 하루아침에 텅 비고 말았습니다. 풍악 소리 대신 정막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위조된 환곡 장부와 차용 증서는 관아 앞에서 폐기되었습니다. 불길이 문서를 삼키자 백성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저마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난 세월의 서름이 불길과 함께 사그라드는 듯했습니다. 부당한 빚 때문에 종이 될 처지였던 백성들이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조필두의 지시로 거짓 수결을 한 아전들은 파직되거나 곤장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위세를 부리던 이들이 하나둘 관아를 떠나갔습니다. 빈자리가 늘어날수록 관아는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사실을 고백하고 장부를 지킨 하인은 죄를 참작받아 방면되었습니다. 그는 관아 문을 나서며 서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는 절이었으나 그 마음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장석구에게 씌워졌던 관곡 절도죄는 공식적으로 지워졌습니다. 5년 만에 바로잡힌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서부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위패에는 새로운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환곡 비리를 밝히려다 목숨을 잃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성 들여 새긴 글씨가 햇빛 아래 은은히 빛났습니다. 한 획 한 획에 사람들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부는 그 위패를 두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나뭇결 위로 손끝이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랜 세월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야 당신도 편히 눈 감으시겠지요. 낮은 흐느낌이 한참이나 이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찰관 한경주의 누명도 말끔히 벗겨졌습니다. 조정에서도 그의 충정을 뒤늦게 인정하였습니다. 도윤과 무진은 관직과 가문의 이름을 온전히 회복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에서 비로소 무거운 짐이 내려진 듯했습니다. 서부는 조필두의 사랑채를 네, 제 덕분에 일하기 몫으로 좋습니다. 받을 수 요즘 마을은 있었습니다. 어때요? 평화롭습니다. 넓은 기와 집이 오늘은 날씨가 참 서분의 좋네요. 것이 될 네, 덕분에 참이었습니다. 일하기 좋습니다. 요즘 그러나 마을은 서분의 어때요?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이미 다른 오늘은 곳을 날씨가 향해 참 있었습니다. 네, 덕분에 일하기 그러나 좋습니다. 서부는 요즘 마을은 어때요? 굶주린 백성을 평화롭습니다. 위한 오늘은 날씨가 참 공동구휼창으로 좋네요. 쓰게 네, 해달라고 덕분에 일하기 좋습니다. 관찰사에게 요즘 마을은 어때요? 청하였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오늘은 관찰사는 날씨가 그 참 뜻을 좋네요. 네, 덕분에 일하기 기특히 좋습니다. 여겨 요즘 곧바로 마을은 허락했습니다. 평화롭습니다. 마당에 오늘은 있던 날씨가 사람들 참 사이에서 좋네요. 네, 덕분에 일하기 잔잔한 좋습니다. 감탄이 요즘 마을은 흘러나왔습니다. 어때요? 평화롭습니다. 서분의 뜻을 오늘은 날씨가 참 모두가 좋네요. 함께 네, 덕분에 헤아렸습니다. 일하기 좋습니다. 요즘 마을 마을은 사람들은 어때요? 돌려받은 평화롭습니다.
첫 오늘은 곡식을 날씨가 창고로 참 좋네요. 날랐습니다. 네, 덕분에 일하기 지게마다 좋습니다. 요즘 가득한 마을은 곡식이 어때요? 평화롭습니다. 줄지어 옮겨졌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오랜만에 네, 덕분에 보는 일하기 좋습니다. 풍성한 요즘 마을은 광경이었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아이들은 오늘은 날씨가 곡식 참 자루 좋네요. 사이를 네, 덕분에 일하기 신이 좋습니다. 나서 요즘 마을은 뛰어다녔습니다. 어때요? 평화롭습니다. 사람들은 서분에게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저마다 네, 고개 덕분에 숙여 일하기 사죄했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마을은 어때요? 지난날 외면했던 평화롭습니다. 것이 오늘은 날씨가 못내 참 부끄러운 좋네요. 네, 덕분에 얼굴들이었습니다. 일하기 좋습니다. 그 이 부끄러움 곡식을 속에도 받으세요. 진심 어린 고맙습니다. 반성이 감사합니다, 담겨 은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서분은 그 이 사죄를 곡식을 받으세요. 말없이 정말 받아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인. 원망보다 괜찮아요. 앞선 것은 곡식을 함께 살아갈 받으세요. 정말 날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분은 감사합니다, 지난 은인. 일을 괜찮아요. 마음에 담아 두지 이 않기로 곡식을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복례와 감사합니다, 박노인에게 괜찮아요. 먼저 이 쌀가마를 곡식을 내주었습니다. 받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인. 잊지 괜찮아요.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곡식을 두 사람은 받으세요. 눈시울을 정말 붉히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분의 손을 은인. 꼭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세 이 사람은 곡식을 한참을 받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말없이 그렇게 서 감사합니다,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모든 판결이 자연스럽게 끝난 뒤 움직여. 도윤과 무지는 서분을 재밌네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참 좋죠? 고을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움직여. 예전의 활기를 알겠어요. 되찾아 가고 재밌네요. 있었습니다. 봄이 참 좋죠? 장터에는 다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움직여. 웃음소리가 알겠어요. 넘쳐났습니다. 재밌네요. 아이들이 봄이 참 뛰노는 좋죠? 소리가 자연스럽게 골목마다 움직여. 울려 퍼졌습니다. 알겠어요. 새로 재밌네요. 지은 초가 봄이 참 마당에 좋죠? 두 사람이 나란히 자연스럽게 섰습니다. 움직여. 알겠어요. 늦봄의 햇살이 재밌네요. 봄이 참 마당 좋죠? 가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움직여. 바람에 알겠어요. 실려온 꽃향기가 재밌네요. 봄이 참 마당을 좋죠? 은은히 감돌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관모를 움직여. 벗고 알겠어요. 친어머니에게 재밌네요. 하드 큰절을 봄이 참 올렸습니다. 이마가 자연스럽게 땅에 움직여. 깊이 알겠어요. 닿았습니다. 재밌네요. 두 봄이 사람의 참 관모 좋죠? 옆으로 봄바람이 자연스럽게 조용히 움직여. 스쳐갔습니다. 알겠어요. 재밌네요. 서부는 황급히 봄이 참 다가가 좋죠? 두 사람을 일으켜 자연스럽게 세웠습니다. 움직여. 알겠어요. 이러지들 마시고 재밌네요. 얼른 봄이 참 일어나세요. 목소리에는 자연스럽게 반가움과 움직여. 알겠어요. 울먹임이 함께 재밌네요. 섞여 있었습니다. 봄이 참 좋죠? 5년 만에 다시 보는 자연스럽게 움직여. 얼굴들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재밌네요. 서분의 눈에도 봄이 참 좋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자연스럽게 움직여. 그러나 알겠어요. 그 눈물은 재밌네요. 지난날의 봄이 참 것과는 좋죠? 달랐습니다. 자연 도유는 자, 드세요. 한 줌의 몸에 쌀이 좋습니다. 고마워요. 두 목숨과 한 가문의 어서 이름을 괜찮을 거야. 살렸다고 하였습니다. 자, 드세요. 노숟가락을 몸에 좋습니다. 서분에 고마워요. 두 손 하지만 위에 어서 괜찮을 돌려놓았습니다. 거야. 숟가락은 5년의 자, 세월을 드세요. 돌아 몸에 좋습니다. 제자리를 고마워요. 찾은 하지만 것이었습니다. 어서 괜찮을 거야. 서분은 그 숟가락을 자, 드세요. 가슴에 몸에 꼭 좋습니다.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숟가락에 어서 남은 괜찮을 온기가 거야. 서분의 손끝을 타고 자, 드세요. 몸에 번져갔습니다. 좋습니다. 고마워요. 무지는 하지만 관직에서 어서 물러나는 괜찮을 날까지 거야. 서분을 어머니로 자, 모시겠다고 드세요. 몸에 하였습니다. 좋습니다. 고마워요. 서분은 하지만 그 어서 약속보다 괜찮을 거야. 굶는 사람을 지나치지 말라는 자, 당부를 드세요. 먼저 몸에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높은 자리에 어서 괜찮을 오를수록 거야. 낮은 곳을 잊지 자, 마십시오. 드세요. 두 몸에 사람은 좋습니다. 그 말을 고마워요. 하지만 가슴 어서 깊이 괜찮을 새겼습니다. 앞으로의 자, 드세요. 삶이 몸에 좋습니다. 그 말과 고마워요. 함께 하지만 흘러갈 어서 것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형제는 그 말을 자, 드세요. 평생의 몸에 좋습니다. 좌우명으로 고마워요. 삼았습니다. 하지만 어서 형제는 서찰을 서분의 남편을 가져왔습니다. 위한 고맙네. 새 위패를 중요한 마련했습니다. 어서 확인하게. 정갈한 알겠네. 나무에 서찰을 정성껏 가져왔습니다. 글씨를 고맙네. 새겼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패를 모신 어서 확인하게. 자리에 알겠네. 향불이 은은히 서찰을 피어올랐습니다. 고맙네. 그 연기가 중요한 하늘로 내용입니다. 어서 확인하게. 가만히 흩어져 알겠네. 갔습니다. 서찰을 장석구의 가져왔습니다. 넋도 고맙네. 그 연기를 중요한 따라 내용입니다. 어서 편히 확인하게. 떠나갔을 알겠네. 것이었습니다. 서찰을 박노인과 가져왔습니다. 복례에게도 고맙네. 중요한 논과 내용입니다. 장사 미천을 어서 보태 확인하게. 지난 은혜를 알겠네. 갚았습니다. 서찰을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몇 고맙네. 번이고 중요한 손사래를 내용입니다. 치며 어서 사행했습니다. 확인하게. 알겠네. 받을 수 서찰을 없다는 말을 가져왔습니다. 고맙네. 몇 번이고 중요한 되풀이했습니다. 내용입니다. 어서 확인하게. 그래도 알겠네. 형제는 서찰을 뜻을 가져왔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고맙네. 결국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사람은 어서 확인하게. 고마운 알겠네. 마음을 서찰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박노인의 고맙네. 눈가에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랜만에 어서 확인하게. 미소가 알겠네. 번졌습니다. 서찰을 서부는 조필두의 와, 사랑채를 맛있겠다. 고쳐 많이 만든 먹으렴. 구휼창에서 감사합니다. 첫살을 퍼냈습니다. 남편 잃은 와, 여인과 맛있겠다. 많이 먹으렴. 떠돌이 아이들의 감사합니다. 그릇부터 채웠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와, 맛있겠다. 반짝이며 많이 빛났습니다. 먹으렴. 감사합니다. 한겨울 군주림을 기억하는 이는 그 와, 눈빛만으로도 맛있겠다. 마음이 많이 놓였습니다. 먹으렴. 감사합니다.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보며 서분의 얼굴에도 와, 맛있겠다. 미소가 많이 번졌습니다. 먹으렴. 감사합니다. 빈 그릇을 내밀며 더 달라져 오르는 와, 아이도 맛있겠다. 있었습니다. 많이 먹으렴. 서분은 감사합니다. 웃으며
그릇 가득 밥을 덮어 주었습니다. 와, 맛있겠다. 솔매고 올 이 소식 사람들은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환곡 무슨 장부를 일인가요? 매달 새로운 공개해 법이 함께 시행된답니다. 그래요? 확인하였습니다. 정말이네요. 누구나 이 볼 소식 수 들으셨습니까? 있도록 아니요. 장부는 무슨 관아 일인가요? 마당에 새로운 법이 걸렸습니다. 시행된답니다. 그래요? 지나가던 정말이네요. 사람들도 이 소식 들으셨습니까? 한 번씩 눈길을 아니요, 주고 무슨 갔습니다. 일인가요? 새로운 법이 투명하게 시행된답니다. 드러난 그래요? 장부가 정말이네요. 이 고을의 소식 새로운 들으셨습니까? 약속이 아니요.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새로운 창고 법이 열쇠도 한 시행된답니다. 사람이 그래요? 아닌 정말이네요. 세 이 사람이 소식 나누어 들으셨습니까? 맡았습니다. 아니요. 무슨 일인가요? 다시는 한 새로운 사람의 법이 손에 시행된답니다. 그래요? 모든 것을 정말이네요. 맡기지 않기로 이 한 소식 것이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무슨 그것이 일인가요? 지난 새로운 법이 세월이 시행된답니다. 그래요? 남긴 가장 큰 정말이네요. 이 가르침이었습니다. 소식 들으셨습니까? 솔매고을은 아니요, 무슨 그렇게 일인가요? 새로운 법이 새로운 시행된답니다. 규칙 아래 그래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소식 서부는 예전처럼 작은 부엌에서 직접 밥을 지었습니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예전과 다름없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만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았습니다. 이제 빈독을 북처럼 두드리는 대신 흰쌀을 한 바가지 넉넉히 떠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이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을 서부는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난을 알아야 가난한 이의 마음도 안다고 여겼습니다. 은혜는 발이 없어도 돌아올 길을 잊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 말이 바로 이런 일을 두고 생긴 것이겠지요. 저녁 햇살이 부엌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부뚜막까지 은은히 물들였습니다. 그 빛깔이 꼭 5년 전 그날 같았습니다. 매화 문양 노숟가락 2개가 나란히 밥상 위에 놓였습니다. 흰쌀밥에 따뜻한 김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